이게 왜 여기 있는 거지? 손이 떨렸습니다. 손주 가방에서 떨어진 작은 검정색 물체를 집어들었어요. 녹음기였죠. 화면에는 녹음 중이라는 표시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왜 4살짜리 손주 가방에 녹음기가 들어있는 거죠? 며느리 현주가 요즘 갑자기 은우를 자주 맡기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린이집까지 끊으면서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손주 은우를 돌보는 일은 제게 큰 기쁨이었어요. 4살 배기 은우는 정말 사랑스러웠죠. 며느리 현주가 요즘 부쩍 은우를 자주 맡기긴 했지만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이 싫을 리 없었습니다. 점심을 먹이고 은우를 재운 뒤였어요. 낮잠 시간이 되면 저는 늘 집안 정리를 했죠. 거실을 쓸고 닦다가 은우 가방 쪽으로 갔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놓여 있었어요. 정리하려고 들어 올리는 순간이었죠. 작은 검정색 물체가 가방에서 툭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놀랐습니다. 뭔가 싶어서 주워들었죠. 손바닥만 한 크기였어요. 손주 장난감인가 싶었습니다. 요즘 아이들 장난감은 다양하니까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장난감치곤 너무 단순했죠. 표면이 매끈하고 버튼이 몇 개 있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작은 화면이 달려있더군요. 그 화면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불빛이 살짝 반짝거렸죠. 손가락으로 만져봤어요. 버튼에 마이크 모양 같은 표시가 보였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난감이 아닌 것 같았죠. 버튼을 하나 눌러봤습니다. 그러자 화면에 글자가 나타났어요. 녹음 중이라는 표시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건 녹음기였습니다. 왜 손주 가방에 녹음기가 들어있는 거죠? 손이 떨렸어요. 다시 한번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녹음 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빨간 불빛이 깜빡거렸습니다. 작동 중이라는 표시였죠. 귀를 가까이 대보니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녹음되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왜 이런 게 여기 있을까요?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손주가 가지고 놀 물건이 아니에요. 4살짜리가 녹음기를 가지고 다닐 이유가 없죠.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최근 며느리 현주의 행동이요. 요즘 현주가 이상했어요. 갑자기 은우를 자주 맡기기 시작했죠. 전에는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어느 날부터 어린이집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은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회사 일이 바빠서요. 처음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바쁘면 시어머니가 도와야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녹음기를 손에 쥔 채 생각했죠. 이걸 현주가 넣은 거라면 왜 넣었을까요? 저를 감시하려는 거겠죠. 왜 저를 감시해야 하는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여러 가능성이 떠올랐어요. 혹시 제가 은우를 잘 돌보는지 확인하려고,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손에 든 녹음기를 다시 봤습니다. 작지만 선명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일부러 여기에 넣은 게 분명했죠. 우연히 들어갈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은우를 봤어요. 아이는 여전히 자고 있었죠.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자기 가방에 녹음기가 들어있다는 것도요. 다시 거실로 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녹음기를 들여다봤어요. 화면을 만지작거리며 여러 버튼을 눌러봤죠. 메뉴가 나타났습니다. 파일 목록도 보였어요. 며칠 전부터 녹음된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날짜가 찍혀 있더군요. 저와 은우가 함께한 날들이었어요. 모든 대화가 녹음돼 있었던 겁니다. 등골이 오싹했어요. 제 일상이 다 녹음되고 있었던 거예요. 은우와 나눈 대화,
제가 친구와 통화한 내용, 혼잣말까지요. 모든 게 이 작은 기계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왜 현주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생각할수록 화가 났어요. 시어머니를 이렇게 감시하다니요. 믿음은 어디 갔죠?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진정해야 했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됐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죠. 하지만 제 마음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불안과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현주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단순히 은우를 잘 돌보는지 확인하려던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때 문득 며칠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친구를 만나러 카페에 갔던 날이요. 그날 우연히 본 장면은 생생했습니다. 현주가 낯선 남자와 함께 있었던 모습이요. 손이 다시 떨렸습니다. 설마 그때 본 게 진짜였던 걸까요? 아니에요. 현주가 오해라고 했었죠. 하지만 지금 이 녹음기를 보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때 본 게 정말이었던 걸까요? 현주가 저를 감시한 이유가 그것 때문일까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추측만으로는 안 됐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녹음기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주한테 따져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할까요? 그때 마침 은우가 깨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가 방에서 나오며 졸린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저는 서둘러 녹음기를 서랍에 넣었어요. 아이한테 보여줄 순 없었죠. 할미, 물 주세요. 은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순수했죠. 이 아이를 이용해서 저를 감시하다니요. 현주가 정말 그랬다면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물을 따라주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넘어갈 순 없었죠.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은우와 함께 거실에서 놀았어요. 아이는 장난감을 가지고 즐겁게 놀았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녹음기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현주가 은우를 데리러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밝게 웃었어요. 어머니, 오늘도 감사합니다. 저는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늘도 은우랑 잘 놀았어. 하지만 속으로는 달랐어요. 현주를 보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죠. 이 사람이 정말 저를 감시했던 걸까요? 현주는 은우 가방을 챙기며 말했어요. 어머니, 내일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데려와. 현주와 은우가 떠났어요. 문이 닫히자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서랍을 열어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이 작은 기계가 모든 걸 바꿔놓았죠.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 해요. 며칠 전 카페에서 본 게 정말인지, 현주가 아직도 그 남자를 만나는 건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녹음기 생각, 현주 생각, 그 남자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녹음기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생각했어요. 며칠 전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날은 친구 순자를 만나기로 한 날이었죠. 오랜만에 순자 집 근처에서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어요. 카페 앞에 서서 순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햇살이 따뜻했죠. 그때였어요. 카페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현주였죠. 며느리가 카페 안에 있더군요. 처음엔 반가웠어요. 우연히 만난 거라고 생각했죠. 손을 흔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현주 옆에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었죠. 그것까지는 괜찮았어요. 업무상 만남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주가 그 남자 손을 잡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서요. 두 손을 맞잡은 채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발이 얼어붙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있다니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착각이길 바랐죠. 하지만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현주였어요. 그 남자와 친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웃기까지 하더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지나칠까? 아니면 들어가서 따져야 할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결국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현주 쪽으로 걸어갔죠. 현주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저는 차갑게 물었어요. 너 지금 누구랑 손잡고 있는 거야? 현주는 황급히 손을 뺐습니다.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옆에 앉은 남자도 놀란 얼굴이었죠. 어머니가 여기에 왜 오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명을 준비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여기 올 수도 있지. 그보다 이 사람은 누구야? 현주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죠. 남자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저는 현주 씨 회사 동료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회사 동료끼리 저렇게 손을 잡나요? 말이 안 됐죠. 현주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잠깐만 밖에서 이야기해요. 카페 밖으로 나왔습니다. 현주는 불안한 얼굴로 저를 봤어요.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솔직히 말해. 저 남자 누구야? 현주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발 민재 씨한테만 말하지 말아주세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역시나였습니다. 뭔가 있다는 거였죠. 당장 헤어질게요. 정말이에요. 이미 정리하려던 참이었어요. 현주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눈물까지 보였죠. 하지만 저는 쉽게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정리하려던 참이었다고? 그럼 지금까지 만나고 있었다는 거잖아. 현주는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하지 못했죠. 안 되겠다. 아들한테 다 말해야겠어. 그 말에 현주가 더 다급해졌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정말 끝낼게요. 남편한테만은 말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순간 망설였어요. 아들한테 말하는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현주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이번 한 번만이야.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해.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날은 넘어갔어요. 저는 현주를 믿기로 했습니다. 정말 헤어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녹음기를 보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현주가 저를 감시한 이유가 뭘까요? 혹시 그 남자와 아직도 만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말할까봐 두려웠던 거겠죠. 녹음기로 제 대화를 감시하면서요. 혹시 제가 아들한테 말하는지 확인하려고요. 생각할수록 화가 났습니다. 현주가 저를 속인 거예요. 헤어지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죠. 그리고 저를 감시까지 했습니다. 손에 든 녹음기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게 증거였죠. 현주의 거짓말을 증명하는 증거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들한테 당장 어떻게 말해야 할까 고민이었어요. 지금보다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녹음기만으로는 부족했죠. 현주가 정말 그 남자를 아직 만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봐야 했어요. 그래야 아들한테 당당히 말할 수 있을 테니까요.
결심이 섰습니다. 증거를 모으기로요. 현주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 남자와 만나는지 확인하기로 했죠. 녹음기를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이건 나중에 필요할 거예요. 지금은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여야겠다고 생각했죠. 현주를 믿었던 제가 바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더 이상 속지 않을 겁니다. 진실을 밝혀내고야 말 거예요. 그날 밤도 잠을 설쳤습니다. 카페에서 봤던 장면이 자꾸 떠올랐어요. 현주와 그 남자가 손을 잡고 있던 모습이요. 아들 민재 생각도 났습니다. 불쌍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살고 있죠. 며느리가 바람 피우는 줄도 모르고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그게 어머니로서 제 의무였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어떻게 증거를 모을지, 어떻게 현주를 관찰할지요.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어요.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죠. 차근차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진실을 향한 긴 여정의 시작이죠. 증거를 찾으려면 현주 집으로 가야 했어요. 그곳에서 며칠 지내며 관찰해야 했죠. 하지만 자연스럽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의심받으면 안 됐으니까요. 생각 끝에 방법을 찾았어요. 보일러를 핑계로 삼기로 했죠. 현주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주야. 네, 어머니.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어요. 밝고 상냥했죠.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목소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집 보일러가 고장나서 집이 좀 추워. 어머, 그래요? 수리 부르셨어요? 응, 부르긴 했는데 부품 구하는데 시간이 걸린대. 일주일 정도. 현주는 걱정하는 투로 말했어요. 그럼 어떡해요? 요즘 날씨도 추운데.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번 주만 너희 집에서 은우 봐주면서 나도 거기서 지내도 되겠니? 따뜻한 곳에서 애 보는 게 낫잖아.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현주가 생각하는 것 같았죠. 제 제안을 받아들일지 말지요. 아, 그러시겠어요? 어머는 괜찮으세요? 괜찮지. 은우랑 있으면 외롭지도 않고. 그럼 감사합니다. 제가 방 준비해 놓을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성공했습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현주 집에서 지낼 수 있게 됐죠. 다음 날 짐을 챙겼어요. 많이 가져가진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 정도요.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를 더 챙겼죠. 제 휴대폰이요. 증거를 찍을 도구였습니다. 현주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어주며 현주가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 고맙다, 불편하게 해서 미안해. 무슨 말씀을요? 편하게 지내세요. 방으로 안내받았어요.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죠. 짐을 풀고 나왔습니다. 은우가 달려왔어요. 할미.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은우는 여전히 순수했어요. 이 아이한테는 죄가 없었죠. 은우야, 할미가 이번 주는 여기서 잘 거야. 진짜요? 좋아. 아이는 기뻐했어요. 저도 웃었죠. 하지만 속으로는 달랐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따로 있었으니까요. 첫날은 평범하게 지나갔어요. 은우를 돌보고 식사를 챙기고 집안일을 도왔죠. 현주는 출근했다가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했어요. 민재도 퇴근해서 왔죠. 아들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엄마, 보일러는 언제 고쳐진대요? 일주일 정도 걸린대. 그럼 저희 집에 편하게 계세요. 엄마 집이라고 생각하시면서요. 민재는 효자였어요. 항상 저를 잘 챙겼죠.
그런 아들이 며느리한테 당하고 있다는 게 화가 났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어요. 현주가 도우려 했지만 저는 거절했죠. 괜찮아, 내가 할게. 그럼 감사합니다. 현주는 거실로 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주방에서 현주를 지켜봤어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죠. 뭔가 열심히 문자를 치고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문자를 보내는 걸까요? 혹시 그 남자한테일까요?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갔습니다. 현주는 재빨리 휴대폰을 치웠어요. 이상했죠. 숨길 게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현주야, 누구한테 그렇게 바쁘게 문자를 보내는 거야? 아, 그냥 회사 메시지 확인하고 있었어요. 거짓말 같았어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그래, 일 끝나면 좀 쉬어. 네, 어머니. 그날 밤 방에서 생각했습니다. 현주의 휴대폰을 확인해야겠다고요. 거기에 증거가 있을 겁니다. 그 남자와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기록이요. 하지만 어떻게 휴대폰을 봐야 할까요? 현주가 항상 가지고 다니고 있죠. 기회를 노려야 했습니다. 다음 날도 평범하게 시작됐어요. 은우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식사를 준비했죠. 현주는 출근했고요. 오후쯤 현주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좀 늦을 것 같아요. 회의가 있어서요. 그래, 알았어. 저녁은 내가 차려놓을게.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생각했어요. 오늘 늦는다고 했죠. 혹시 그 남자를 만나는 걸까요?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민재가 먼저 들어왔어요. 어머니, 현주는요? 회의 있다고 늦는데. 그렇구나. 요즘 현주가 회사 일이 많은가 봐요. 민재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를 믿고 있었죠. 순진한 아들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도 현주는 오지 않았어요. 시간이 점점 늦어졌죠. 민재는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주가 많이 늦네요. 전화 한번 해볼까요? 조금 기다려보자. 회의 중이면 받기 힘들잖아. 그렇게 밤 9시가 넘어서 현주가 돌아왔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죠. 늦어서 죄송해요. 회의가 길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회의 때문이 아닐 거예요. 분명 그 남자를 만났을 겁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현주의 행동을 관찰했죠. 휴대폰을 자주 확인했고 문자가 오면 몰래 봤습니다. 누군가와 연락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기회는 사흘째 되던 날 왔습니다. 현주가 샤워하러 들어갔어요. 가방을 거실에 두고요. 지금이다 싶었죠.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습니다. 휴대폰이 안에 있었어요. 꺼내서 화면을 켰습니다. 잠금이 되어 있었어요. 비밀번호를 모르는데 어떡하죠? 여러 번 시도해 봤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은우 생일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은우 생일을 입력했습니다. 화면이 열렸어요. 성공했죠. 서둘러 문자를 확인했어요. 여러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김대리라는 이름이었죠. 대화를 열어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내용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오늘 몇 시에 만날까? 6시 괜찮아. 그 카페에서 보자. 사랑해. 오늘도 보고 싶어. 더 읽을 수 없었어요. 역겨웠습니다. 현주가 아직도 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서둘러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현주 휴대폰 화면을 찍었죠. 증거를 남겨야 했으니까요. 다른 대화도 확인했어요. 만난 날짜, 장소, 주고받은 애정 표현까지요. 모든 걸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그때 샤워 소리가 멈췄어요. 현주가 곧 나올 겁니다. 서둘러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죠. 원래 있던 자리예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척했어요.
현주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그냥 앉아서 뉴스 봐. 아, 그러세요. 현주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죠.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어요. 이제 확실해졌죠. 현주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 방에서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명백한 증거였어요. 이제 계획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했죠.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났어요. 현주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죠. 매일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몇 시에 나가고 몇 시에 돌아오는지요. 현주는 아침에 출근한다고 나갔어요. 하지만 정말 회사에 가는지 확신할 수 없었죠. 점심시간에는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현주가 퇴근하고 와서 핸드폰을 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뭔가 기분 좋은 문자를 받은 것 같았어요. 저는 거실에서 은우와 놀고 있었죠. 현주는 제가 못 보는 줄 알았나 봐요.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타이핑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주변을 둘러봤어요. 제가 보고 있나 확인하는 것 같았죠. 저는 얼른 은우한테 시선을 돌렸습니다. 못 본 척했어요. 현주는 재빨리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일어나더니 화장실로 갔습니다. 지금이 기회였어요. 또다시 휴대폰을 확인할 기회였죠. 조심스럽게 가방으로 다가갔습니다. 은우는 장난감에 집중하고 있느라 저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재빨리 가방을 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죠. 이번에도 은우 생일로 잠금을 풀었어요. 문자함을 열었습니다. 김대리와의 대화가 또 있었어요. 방금 주고받은 문자였죠. 내일 토요일에 시간 돼? 응, 괜찮아. 몇 시에 만날까? 오후 2시. 저번에 갔던 그 레스토랑에서. 알았어, 사랑해. 손이 떨렸어요. 내일 토요일이었죠. 현주가 그 남자를 만날 계획이 말이에요. 서둘러 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를 하나 더 확보했어요. 통화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김대리라는 이름으로 여러 번 통화했더군요. 시간대도 다양했습니다. 새벽, 점심, 저녁까지요. 사진을 더 찍었습니다. 통화 시간, 날짜까지 모두 찍었죠. 그때 화장실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주가 나오고 있었어요. 황급히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소파로 돌아와 은우와 놀았어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요. 현주가 가방 쪽을 한번 봤지만 의심하는 눈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 뭐 드실래요? 응, 뭐든 좋아. 그럼 제가 준비할게요. 현주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제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찍어둔 사진들을 봤죠.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저녁 식사 때 은근슬쩍 물어봤어요. 현주야, 이번 주말에 뭐해? 현주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아, 토요일에 모임 약속이 있어요. 모임? 무슨 모임? 대학교 동기들이요.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김대리와 만나는 약속이라는 걸요. 그래, 재밌겠네. 네, 오랜만이라 기대돼요. 현주는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거짓말이 익숙한 것 같았죠.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옆에 있던 민재가 물었어요. 몇 시 모임인데? 오후야, 2시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민재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내를 믿고 있었죠. 그날 밤 방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 현주를 미행해야겠다고요.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남자를 만나는 장면을요. 다음 날 토요일이 됐습니다. 현주는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화장을 하고 옷을 골랐죠.
평소보다 신경 쓰는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전화 갔다 올게요. 응, 다녀와. 현주가 집을 나섰어요. 저는 잠시 기다렸다가 따라 나갔죠. 은우는 민재가 봐주기로 했습니다. 민재야,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 가세요? 친구 만나러 금방 들어올게. 저는 바로 밖으로 나왔어요. 현주가 저 앞에 보였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됐어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죠. 현주는 버스를 탔어요. 저도 같은 버스에 올랐습니다. 뒷자리에 앉았죠. 현주는 저를 못 봤어요. 시내로 가고 있었습니다. 번화가였어요. 레스토랑이 많은 곳이었죠. 현주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저도 한참 뒤에 따라 내렸죠. 현주를 따라서 길을 걷고 있는데 현주가 어느 레스토랑 앞에서 멈췄습니다. 고급스러워 보이는 곳이었어요. 현주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밖에서 지켜봤죠. 1층에서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현주가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죠. 잠시 후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저번에 카페에서 봤던 그 남자였어요. 김대리라고 불렀던 사람이죠.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했어요. 손을 잡고 마주 앉았습니다. 친밀한 분위기였죠.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장면을요. 현주와 그 남자는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죠. 행복해 보였습니다. 보고 있자니 화가 치밀었어요. 저렇게 다른 남자와 즐거워하면서 집에서는 착한 며느리 행세를 하다니요.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더 찍었습니다. 증거를 확실히 남겨야 했으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두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죠. 저는 얼른 숨었어요. 근처 가게 안으로 들어갔죠. 현주가 저를 보면 안 됐으니까요. 두 사람은 길을 걸으며 대화를 했습니다. 가끔 웃기도 하고요. 그러다 어느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따라갔어요. 주차장 한쪽에 차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 차인 것 같았죠. 두 사람은 차 앞에서 섰어요. 그리고 포옹했습니다. 오래도록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찍어야 했죠. 이게 가장 확실한 증거였으니까요. 포옹을 끝내고 현주가 차에 탔어요. 남자가 운전석에 앉았고요. 그리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모두 찍었습니다. 차 번호판까지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증거는 충분했어요. 이제 아들한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현주의 불륜을 증명할 수 있었죠. 저는 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재와 은우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잘 다녀오셨어요? 응, 친구 만나고 왔어. 현주는 아직 안 왔지? 네, 현주는 아직 안 왔어요. 그래, 모임이 길어지나 봐. 속으로 비웃었어요. 모임이 아니라 바람 피우고 있는데 말이죠. 저녁 무렵 현주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죠. 기분이 좋은 것 같았어요. 다녀왔습니다. 응, 모임 재밌었어? 네, 오랜만에 만나서 좋았어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걸 밝힐 테니까요. 그날 밤 방에서 사진들을 정리했어요. 휴대폰 문자, 통화 기록, 레스토랑에서 만난 장면, 포옹하는 모습까지요. 모든 게 증거였습니다. 이제 아들한테 말할 준비가 됐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죠.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다 되어 갔어요. 제 집 보일러도 고쳐졌다는 핑계를 대야 할 시간이었죠. 그날 오후였어요.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은우와 함께 근처 놀이터에 갔어요. 아이는 그네를 타며 즐거워했죠. 1시간쯤 놀았을까요? 은우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를 지나는데 익숙한 차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저번에 주차장에서 봤던 그 차였죠. 김대리라고 했던 그 남자 차요. 차 문이 열리고 현주가 내렸습니다. 며느리가 그 차에서 내리고 있었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지금 이 시간에 왜 현주가 여기 있는 거죠? 분명 오늘 출장 간다고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현주가 출근하면서 말했어요. 출장이 있어서 자기가 운전해서 간다고요. 좀 늦을 수도 있으니 은우를 1시간만 더 봐달라고 부탁했죠. 그런데 지금 다른 남자 차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출장은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저는 서둘러 휴대폰을 꺼냈어요. 사진을 찍어야 했죠. 현주가 차에서 내리는 장면을요. 카메라를 켰습니다. 현주를 화면에 담았어요. 남자도 차에서 내렸죠.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그때 현주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천천히 현주에게 다가갔습니다. 은우 손을 잡은 채로요.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냉정해야 했죠. 현주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옆에 선 남자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저는 가까이 다가가 차갑게 말했어요. 너 지금 누구 차에서 내리는 거야? 현주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오늘 출장 간다며. 늦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 어머니, 그게. 말을 더듬었어요. 변명을 찾는 것 같았죠. 저는 더 다그쳤습니다. 너 아직도 그 남자랑 만나고 있지? 나 다 알아. 현주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옆에 선 남자가 끼어들었죠. 어머님, 저희는.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남자를 쏘아봤어요. 그리고 다시 현주를 봤습니다. 너 그동안 내가 네 불륜 사실을 말하는지 감시하려고 손자 가방에 녹음기 넣어서 보낸 거 아니야? 현주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녹음기 얘기를 할 줄 몰랐나 봐요.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내가 다 찾았어. 증거도 다 있으니까 거짓말할 생각하지 마. 현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던 거죠. 이 사람이 김대리 아니야? 너 핸드폰에 저장돼 있던 그 사람. 현주가 고개를 들었어요. 놀란 표정이었죠. 어머니, 제 핸드폰까지 보셨어요? 당연하지. 너가 날 감시했으니까 나도 널 확인한 거야. 옆에 선 남자가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당신한테 할 말 없어요. 그냥 조용히 가세요. 남자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현주를 봤지만 현주도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어서 가시라니까요. 남자는 결국 차에 올라타서 시동을 걸고 떠났습니다. 그 자리에는 현주와 저만 남았죠. 현주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지금 울면 뭐해? 이미 다 들통났는데. 저 헤어지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마. 방금까지 같이 있었잖아. 현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눈물만 흘렸죠. 은우가 불안한 얼굴로 저를 봤어요. 아이한테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장면이었죠. 은우야, 집으로 가자. 은우와 함께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현주도 뒤따라 걸어왔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저희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거실에서 현주를 마주 봤어요. 어머니, 제발 남편한테만 말하지 말아주세요. 또 같은 말이었어요. 카페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 빌었죠. 현주야, 이제 그만 속여. 너가 말 안 하면 내가 말할 거야. 어머니, 제발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줬어. 너는 약속을 안 지켰잖아. 현주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울면서 빌었죠.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은우한테 다가갔습니다.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은우야, 할머니 이제 가야 해. 은우에게 뽀뽀를 해줬어요. 아이는 제 목을 안았죠. 할미, 또 와요. 그래, 또 올게. 현주를 봤습니다. 여전히 울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은우 안 봐줘. 너 혼자 알아서 해. 어머니, 그리고 민재한테 말할 거야. 너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저는 바로 집을 나섰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주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상관하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 밖으로 나오니 숨이 쉬어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거든요. 택시를 잡아 타고 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집이 편안했어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죠. 드디어 끝났습니다. 증거를 다 모았죠. 이제 아들한테 말할 차례예요.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찍은 것까지 모두 있었어요. 명백한 증거들이었죠. 민재한테 전화를 걸어서 얘기할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전화로 말할 일이 아니었죠.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 했습니다. 내일 민재를 불러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모든 걸 보여주고 설명하기로 했죠. 아들이 충격받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내일 아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고민했죠. 어떻게 시작해야 덜 충격을 받을까요?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하든 충격일 텐데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밤새 고민했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한테 숨길 수 없었어요. 그게 오히려 아들한테 몹쓸 짓이었죠. 민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아침 일찍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민재야,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혼자 와. 저 혼자요? 무슨 일 있으세요?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혼자 와야 해. 목소리가 심각했나 봐요. 민재도 눈치챈 것 같았죠. 알겠어요. 토요일에 혼자 갈게요. 응, 기다릴게. 전화를 끊었어요. 토요일까지 이틀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말할지 정리해야 했죠.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어요. 순서대로 설명하려면 정리가 필요했으니까요. 카페에서 본 일부터 녹음기 발견, 휴대폰 확인, 미행까지요. 증거 사진들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모든 사진을 폴더에 정리했어요. 날짜별로요. 이틀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됐어요. 민재가 오기로 한 날이죠. 집안을 정리했어요. 깨끗이 청소하고 차도 준비했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긴장됐어요.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재였어요. 문을 열어줬죠. 어머니, 저 왔어요. 응, 얼른 들어와. 민재는 편한 옷차림이었어요. 거실로 들어와 앉았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심각한 것 같아서 걱정했어요. 저는 민재 맞은편에 앉았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야,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충격적일 수도 있어. 민재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일인데요? 현주 얘기야. 현주요? 저는 노트를 꺼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 카페에서 현주를 봤어. 낯선 남자랑 함께 있더라. 민재는 눈을 깜빡였어요.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었죠. 네, 회사 사람 아니에요? 아니야, 손을 잡고 있었어. 손을요? 응, 그래서 내가 현주한테 따졌어. 현주는 헤어지겠다고 약속했지. 민재는 점점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제 말을 믿기 힘든 것 같았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은우 가방에서 녹음기를 발견했어. 휴대폰을 꺼내 녹음기 사진을 보여줬어요. 민재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현주가 은우 가방에 넣어둔 거야. 날 감시하려고. 감시요? 내가 너한테 말할까봐 두려웠던 거지. 민재는 말문이 막힌 것 같았어요.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너희 집에 가서 며칠 지냈어. 보일러 고장났다고 핑계대고. 아, 그래서 그때 오셨던 거구나. 응, 그때 현주 휴대폰을 확인했어. 휴대폰에서 찍어둔 문자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김대리와 주고받은 대화들이요. 민재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봤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엄마, 이게 진짜예요? 진짜야. 내가 직접 찍은 거야. 언제부터? 오래됐어. 문자 기록 보면 몇 달 전부터야. 민재는 고개를 떨궜어요. 충격받은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결정적인 장면을 직접 봤어. 며칠 전에 찍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현주가 남자차에서 내리는 장면이요. 현주가 출장 간다고 거짓말하고 이 남자차를 타고 집에 왔더라. 민재는 사진을 오래 봤어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죠. 엄마가 직접 봤 거예요? 응. 내가 은우랑 놀이터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봤어. 아, 네. 그래서 내가 못 참고 현주한테 따졌어. 그렇게 다 들통난 거야. 민재는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놨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민재가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마침내 민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섞인 목소리였죠. 믿기지 않아요. 현주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엄마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증거가 있잖니. 민재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어요. 사진들을 다시 봤죠.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예요? 현주 휴대폰에 김대리라고 저장돼 있었어. 회사 사람인가? 그럴 거야.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민재는 일어났어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생각에 잠겼죠. 당장 따져야겠어요.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민재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현주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참 후에 현주가 받았죠. 지금 당장 어머니 집으로 와. 왜? 무슨 일 있어? 묻지 말고 와. 지금 당장.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했어요. 현주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낀 것 같았죠. 알았어. 지금 바로 갈게. 전화가 끊어졌어요. 민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현주가 저를 이렇게 속이다니. 민재야, 진정해. 현주 오면 제대로 따져야지. 네, 어머니. 30분쯤 지났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현주가 왔습니다. 문을 열어줬어요. 현주는 불안한 얼굴이었죠. 어머니, 들어와. 거실로 들어온 현주는 민재를 봤어요. 민재는 차갑게 현주를 쳐다봤습니다. 현주는 소파에 앉았어요. 손을 모으고 있었죠. 민재가 휴대폰을 들었어요. 증거 사진들을 현주한테 보여줬습니다. 너 이게 뭔지 똑바로 설명해. 현주는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어머니한테 다 들었어. 당장 설명해. 현주는 울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그게 끝이야?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민재는 화를 참는 것 같았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언제부터야? 몇 달 전부터. 몇 달이나 됐다고? 현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계속 울기만 했죠.
저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아들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이었죠. 민재가 일어났어요. 김현주, 이제 끝이야. 우린 끝났어.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는 무슨. 나 더 이상 못 참아. 현주는 민재한테 매달렸어요. 하지만 민재는 뿌리쳤죠. 이 집에서 나가. 꼴도 보기 싫어. 여보, 가라고. 당장 나가. 민재가 소리쳤어요. 현주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죠. 결국 현주는 일어났어요. 비틀거리며 문으로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현주는 문을 열고 나갔죠. 민재는 다시 소파에 앉았어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괜찮아, 민재야. 아니요, 괜찮을 리가 없죠. 제 인생이 무너졌는데요. 민재야, 다시 시작하면 돼. 은우는 어떻게 해요, 그럼? 은우는 엄마가 도와줄게. 민재는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옆에서 아들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긴 밤이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진실을 밝혔으니 이제 치유의 시간이 필요했죠. 며칠이 지났어요. 민재는 현주와 따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현주는 친정으로 갔고 민재는 제 집에서 지냈죠. 은우도 함께요. 민재는 많이 힘들어했어요.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잠도 설쳤습니다. 보는 제 마음도 아팠죠. 민재야, 밥 좀 먹어. 입맛이 없어요, 어머니. 그래도 먹어야지. 은우 때문이라도. 은우는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4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저 엄마가 보고 싶다고만 했죠. 아빠, 엄마는? 엄마는 바빠서 못 와. 저 엄마 보고 싶어요. 민재는 은우를 안아줬어요. 아이도 아빠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민재가 결심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저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혼하기로 했어요. 그래, 그게 너 결정이면 엄마도 같은 마음이야. 더 이상 현주랑 살 수 없어요. 믿음이 깨졌어요.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민재는 변호사를 만나러 갔어요. 이혼 상담을 받으러요. 돌아와서는 저한테 말했습니다. 합의 이혼으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현주가 동의했어? 네, 자기 잘못 인정했어요. 은우는? 제가 키우기로 했어요. 현주도 동의했고요. 며칠 후 민재와 현주는 만났어요. 이혼 조건을 정하기 위해서요. 저는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둘이서 해결할 문제였으니까요. 민재가 돌아왔을 때 지쳐 보였어요. 어떻게 됐어? 다 정리했어요. 다음 주에 법원 가서 서류 내기로 했어요. 현주는 뭐라고 하던? 계속 미안하다고만 하더라고요. 그래. 엄마 감사해요. 뭐가? 저한테 알려주셔서요. 엄마 아니었으면 저는 계속 속고 살았을 거예요. 아니야, 엄마는 엄마 역할을 한 것뿐이야. 민재는 제 손을 잡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가 됐어요. 민재는 현주와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이혼 서류를 제출하러요. 저는 집에서 은우와 기다렸어요. 아이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죠. 오후쯤 민재가 돌아왔어요. 표정이 담담했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요. 수고했어, 민재야. 이제 정말 끝이에요. 현주랑. 민재는 은우를 안아 올렸어요. 아이는 아빠 목을 안았죠. 이제 우리 둘이서 잘 살자. 은우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죠. 그날 저녁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셋이서요. 민재와 은우와 저요. 어머니, 저희 때문에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가족인데. 현주가 갑자기 은우 어린이집을 끊고 어머니한테 맡기길래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어요. 그랬구나.
근데 이런 이유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너 잘못이 아니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이 지쳐 보였지만 동시에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민재야,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야. 네, 어머니. 은우도 잘 키우고. 물론이죠. 그렇게 힘든 시간이 지나갔어요. 이혼은 완료됐고 민재는 은우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민재와 은우는 여전히 제 집에서 지냈어요. 새 집을 알아보는 중이었지만 아직 결정하지 못했죠. 저는 괜찮았어요. 손주와 함께 있으니 외롭지 않았습니다. 민재도 점점 회복되는 것 같았죠.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민재가 은우를 데리고 외출했다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다녀왔습니다. 응, 어디 갔다 왔어? 법원 갔다 왔어요. 법원? 네, 이혼 서류 최종 확인하고 왔어요. 민재는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저는 받아서 확인했죠. 이혼 확정 서류였습니다. 이제 다 끝났네. 네, 공식적으로 끝났어요. 민재는 소파에 앉았어요. 은우는 제품으로 왔죠. 은우는 밝게 웃었어요. 아이는 금방 적응한 것 같았습니다. 어린아이라 그런가 봐요. 민재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또 그 소리야? 진심이에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 아직까지도 속고 있었을 거예요. 나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지.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저 처음엔 충격이 컸어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했으니까요. 당연히 그랬겠지. 근데 이제는 속이 후련해요. 진실을 알게 돼서요. 앞으로 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민재는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은우가 장난감을 가지고 왔어요. 저희 대화를 듣고 있다가 심심했나 봐요. 할미, 같이 놀아요. 그래, 놀자. 은우와 함께 바닥에 앉았어요. 블록을 쌓으며 놀았죠. 민재도 함께 했습니다. 은우야, 행복하지? 네, 할미. 아빠랑 할미랑 같이 있으니까 좋지? 좋아요. 아이는 순수했어요. 엄마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잘 지내고 있었죠. 저녁이 됐어요. 함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민재가 도와줬고 은우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엄마 요리 솜씨는 정말 최고예요. 그래, 내가 좋아하니까 다행이다. 은우도 할미 밥이 제일 맛있대요. 그래, 은우야? 네, 할미 밥 최고예요. 셋이서 밥을 먹었어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어요. 민재가 거들었죠. 어머니, 저 다음 달에 새 집으로 이사 가요. 그래, 집 구했어? 네, 회사 근처로요. 은우 어린이집도 알아봤어요. 잘 됐네. 어머니 덕분에 새 출발할 수 있어요. 민재야, 너무 고마워하지 마. 아니에요. 정말 감사해요. 민재는 진심이었어요. 눈빛에서 느껴졌죠. 앞으로 은우 잘 키워. 물론이죠. 누구보다 잘 키울 거예요. 어머니도 자주 보러 올게요. 그래, 언제든 와. 그날 밤 은우를 재웠어요. 이야기를 들려주며 재웠죠. 아이는 금방 잠들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었죠.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민재는 새 출발을 준비하고 은우는 건강하게 자라고 저는 가족을 지켰죠.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겨냈습니다. 진실을 밝혀냈고 가족을 구했어요. 이제 평화가 찾아왔죠. 진짜 평화가요. 거짓 없는 속임수 없는 평화였습니다. 저는 민재와 은우가 있어서 행복했어요. 손주를 볼 수 있고 아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걸
지켜볼 수 있었죠. 할머니로서 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가족을 지켰으니까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날 밤 잘 잤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죠. 꿈속에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꿈이었어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